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문법 전체 스크립트를 쓸 당시에는 동명사를 분사 안에 함께 썼다가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 동명사 파트를 분리하였습니다. 이재준 대표는 여전히 분사와 동명사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현대문법에 초점을 맞추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문법 공부를 했고 이 동명사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따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제런드 분류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을 분류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아마 영상이 끝날 때쯤 그래서 동명사가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가뜩이나 우리 영상이 재미도 없고 어렵다고 주위에서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저희는 지금까지 어려운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을 했죠. 이 기본이라는 것은 생소할 수는 있어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몸이 익히고 나면 날개를 단 듯이 영어가 날아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동명사, 제런드를 분사해서 분리하는 순간에 이 기본이기라 보다는 이 영어 논문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 현대 문법에 와서는 이 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간단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장을 통해서 명사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크게 동명사와 분사를 따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걸 나눠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만 나름 분리하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유가 생겼죠. 중요한 분사를 동명사까지 한 챕터에 다루면 너무 급한 느낌이 들 것 같았는데 이 두 챕터로 나누고 나니까 여유가 생겼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여유를 분사의 핵심인 동시에 언어 전반의 핵심인 굴절과 에스펙트에 할애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함께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어를 독립객체에서 에스펙트로 그리고 이미지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비단 여유를 가지는 것 때문에 동명사를 따로 다루자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지난 시간 분사, 그리고 지지난 시간 투부정사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시작은 부사적 사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사적 사용이 점차 진화를 거듭해서 명사적 사용까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분사의 명사적 용법인 제런드, 동명사는 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융합된 것입니다. 융합이라 그렇긴 하네요. 자,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재미없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저희들을 비롯해서 우리 구독자들이 영어를 전공할 것도 아니고 영어 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이걸 이렇게까지 분류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다만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한 에스펙트를 꼭 붙들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분류할지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분류는 제가 할 테니까 이재준 대표는 저희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동명사는 크게 보면 분사의 역사입니다. 아니, 동명사의 역사이기도 하죠. 찬찬히 훑어볼까요? 자, 뭐부터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현대 영어에서 동명사는 ing형이죠. 현재 분사도 ing입니다. 이 형태부터 좀 볼까요? 앞에서 김삼열 대표가 convergence,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convergence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바로 분사와 동명사는 완전히 다르게 분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두 개가 만나서 지금의 분사 형태로 만들어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융합, convergence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원래 분사는 이 ing 모양이 아닙니다. 분사는 옛날에도 과거 분사, 현재 분사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과거 분사는 ed, ed, t, od 등으로 나타났고 현재 분사는 vnd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형용사로 처음엔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동명사는 ung 혹은 ing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현재 분사의 ing형은 사실은 동명사에서 온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학자가 될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중요 문법의 이름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어를 공부했다면 이름 정도는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름이라. 그렇죠.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영어를 잘하게 되면 문법의 이름이 입에서 나오기만 해도 이 문법에 숨어있는 개념들이 보입니다. 바로 지지난 시간 했던 인피니티브라고 하는 거, 역할이 정해지지 않고 어디나 쓸 수 있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인피니시니까요.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도 쓸 수 있고 to와 함께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주어도 되고 전천후의 느낌이 들듯이 이 파티시플은 파트, 어떤 부분을 씹, 잡아온 겁니다. 뭘 잡아온 것이냐? 동사와 형용사의 일부 역할을 잡아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시플은 두 가지로 나누죠. present participle, past participle. 자, 여기 조금 재밌는 것을 한번 보죠. 여기 6문장이 있는데요.
뭐 I was meeting you, I'm meeting you, 뭐 I am meeting you, I'm meeting you in a minute. 뭐 이렇게 이 여섯 문장을 보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과거, 현재, 미래. 뒤에 과거 분사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이름 바꿔야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도 듭니다. 분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면서 왜 현재 분사만 사용하고 과거 분사는 사용하지 않죠? 물론 명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형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동명사 gerund. 이 gerund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gerund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abstract developable action nou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abstract는 추상적이라는 뜻이죠. developable 동사가 아니란 뜻이고요. action은 움직임입니다. noun은 명사고요. 뭐 그래서 뭐 동사가 아닌데 동사 같은 명사?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뭐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냥 명사입니다. 자, 영어에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love라는 동사는 그냥 love라고 쓰기도 하고 명사 사랑이라고 하면 되죠. 자, 이런 경우도 있죠. refuse가 refusal, a를 붙이면 명사가 되죠. 자, accept에 뭐 anc를 붙이면 acceptance, 명사가 됩니다. 뭐 sell에다가 ment를 붙여서 settlement, 명사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developable noun이라고 합니다. 결국 동사 뒤에 명사형 전미사를 붙이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원래 ing를 붙이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building, 건물이라든가 뭐 suffering, 고통, 이런 것들입니다. 뭐 즉 다시 말해서 ing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미사였던 겁니다. 이게 뭐 발전을 해서 오늘날 동명사가 되는 거죠. 아, 그런데 뭔가 좀 많이 갑자기 디버블 나온에서 훅 제런드로 뛰어넘은 것 같은 이 찝찝함은 뭐죠? 그렇다면 중간에 아주 핵심적인 것 하나만 짚겠습니다. 수많은 디버블 나온 중에서 ing형만 동명사가 된 것은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뭐 쉬운 예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헌팅, 이것은 당연히 명사였겠죠. 그런데 우연히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hunting last night, 지난밤에 사냥. 그런데 last night은 부사죠. 부사로 이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며주는 건데 뭐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뭐 형용사는 한정사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밤에 사냥을 하는 것,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 ing형에는 부사로 꾸며지면서 표현력이 풍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부사를 넘어서 목적어까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뭐 hunting a deer last night,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명사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좀 어거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 많은 디버블 나운들 중에서 하필이면 ing형이죠? 근거가 있나요? 자, 이 일이 발생한 것은 1000년도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있죠. 뭐 고문서를 보고 그 고문서들에서 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근거겠죠. 사실 근현대 문법으로 들어왔을 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뭐 근거 가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됐구나,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과거 분사는 옛날이나 현재나 비슷한데 현재 분사는 왜 동명사에 ing를 가져왔었죠? 아니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된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이러면 뭐 끝이 없이 들어가죠. 뭐 12세기, 13세기 경에 이 분사와 명사가 합쳐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뭐 사실 분사라는 것에 쓰였던 VND의 발음이 ing와 유사했고, 또 가만히 보면 이 VND를 붙이는 것보다 ing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웠다는 가설이 저희들은 좀 와닿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도 분사에도 이 ing가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형용사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이 분사와 이 명사의 역할이 중심인 이 동명사는 뭐 근대 문법으로 올 때까지도 동명사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영 헷갈리는 거죠. 자, 현대 문법에 와서는 그 차이를 너무 두지 않고 있고요. 요사이 문법을 보면 동명사라는 것이 점점 그 이름값이 약해져 가고 있죠. 그렇지만 동명사를 분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든 그냥 동명사를 분사의 한 부류로 취급하든 간에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요? 동명사란 뭔가요? 자, 이제 전체를 한번 훑어봤으니까 정의를 내려볼까요? 자, 동명사는 뭐 여러 책마다, 학자마다 뭐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만 뭐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Gerund is a noun form of the verb. 동사의 성질을 가진 명사라는 거죠. 자, 정의까지 내렸으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현대문법이 동명사를 분사에 편입시키려는 것이 이해가 되다가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동명사만 쓰는 동사,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 그리고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 이게 동명사 하면 나오는 것인데 이때 그 누구도 분사의 명사적 용법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비교라고 하지 않거든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비교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투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해서 동명사를 분사해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뭐 구독자분들도 같은 의문이 드신다면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현대 문법에 와서 많은 학자들이 이 동명사를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분사해서 다루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Stop running a business. 뭐가 동명사고 뭐가 분사죠? 제 눈에는 둘 다 stop의 목적어니까 둘 다 running이 같아 보이는데, 달리는 것을 멈추는 거고 비즈니스 운영하는 것을 멈추는 것, 둘 다 문법적으로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답은 문법책마다 다릅니다. 뭐 사전 학자들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running은 분사로 봅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는 것은 동명사로 보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보면 쉽게 끝날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예전 문법들은 구별을 해서 앞에 것을 분사의 명사적 용법, 뒤에 것을 동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보는 현대 문법 학자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의 핵심은 동명사다. 아니다, 동명사보다는 분사의 명사적 용법이 옳다. 솔직히 어떤 것이 옳다 틀리다를 저희가 결정할 능력도 그런 권위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값이라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사 활용의 양대축인 투부정사와 분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동명사를 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동명사를 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저희들 전체 영어 공부 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동명사를 공부하면서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동명사만 쓰는 동사,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 이런 것들을 우리 외국인들이 참 어려워하죠. 그런데 사실 투부정사, 분사의 성질만 알면 웬만한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영상 하나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영상 하나면 끝이 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동사들은 분사를 받을 수밖에 없거나 투부정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명사라면 동명사의 성질은 뭔가요? 그래서 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동명사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정리가 되고 효율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저와 이재준 대표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저는 동명사를, 이재준 대표는 그냥 분사의 명사적 용법을 선호한다라는 컨트라스트를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동명사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해봤는데요. 이게 도움이 되었는지 걱정은 좀 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는 조금 어색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도 영어를 알려드리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 이 컨트라스트를 주는 아이디어는 바로 지금 진행할 브록, 인플렉션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오늘 브록은 인플렉션입니다. 인플렉션.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제대로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인플렉션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인플렉션의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간과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속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주위에서 영어 좀 한다는 소리 듣는 분들 사실 속이고 계시잖아요.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속였으니까 압니다.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척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잘 안 늘더라고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자신에게만큼은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법이 보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렉션입니다. 인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문장에서 보면 어떤 변화를 줘서 그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인플렉션을 좁은 의미로 보면 to 부정사에 to를 붙이는 것, 3인칭 단수를 붙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어 전반이 인플렉션입니다. 여러분, 관사도 사실은 인플렉션입니다. 관사를 붙여줘서 이 명사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어떤 단어에 변화를 주거나 추가를 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 tense, case, voice, aspect, person, number, gender, mood 모두 인플렉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영어 듣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speaks, speak. 인플렉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렉션이 없는 speak라면 speak in English. 여러분들이 훨씬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인플렉션이 있어서 speaks, s를 넣는 순간에 발음이 speaks English.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발음이 나와버립니다. 이 간단한 문장에서조차도요. 이것들이 모여버리면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플렉션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의미는 굴절이지만 두 번째 의미는 어감, 어조입니다. 원어민들이 말을 함에 있어서 어감, 어조를 나타내는 이 인플렉션.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곧 선보이게 될 영어 익스프레션 시리즈, 발음, 인토네이션, 액센트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은 인플렉션 중심으로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인플렉션을 오늘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말하고 듣기 진행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언급드릴 것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긴 영상은 아닙니다. 동명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동명사를 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이해하고 공부해도 충분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그렇게 공부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부록편의 인플렉션은 영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한 번도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인플렉션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과 공부해 가면서 이 인플렉션이란 단어는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Bye.